안녕하세요, 최일입니다. 8월 27일입니다. 어젯밤에는 그 태풍이 와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될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뭐 벽에다가도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서 방비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되게 아무런 것도 아닌 일처럼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한 예측, 혹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예측, 채권 시장에 대한 예측, 원자재 시장에 대한 예측, 이렇게 자산 시장에 대한 예측과 많이 비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날씨를 예측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날씨 예측이라고 하는 것들은 확률이 되게 높은데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전 잘 못하는지 좀 이해가 잘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보다는 그래도 좀 더 심플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쪽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기상청에 계신 분들은 좀 되게 황당해 하겠지만, 일단 자산시장에 있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도 예측을 하는데 너는 잘 맞췄니?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 맞추지는 못해도 대충 맞춘 것 같아 라는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는 저한테 되게 큰 이제 어떻게 보면 위기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책을 내고 난 시점에서 이제 이 일이 터졌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AS 차원에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실제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어떻다 저떻다라는 얘기도 하고 뭐 그런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3월 이후에 만들어졌던 컨텐츠를 보면 뭐 제가 나름대로는 그 좀 잘 맞춘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갖고 분석을 한다든지 시장에서 지금은 버텨야 된다는 얘기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차 산업이 빨리는 속도로 올 거다는 얘기를 뭐 3월 26일 날 제가 하기도 했고, 코로나는 끝났다라는 얘기도 하기도 했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중국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얘기도 하고, 현재 유동상태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는 방법이 제가 뭐였는가 하면 경기와 물가와 금리를 갖고 분석을 했던 거였습니다. 또 하나 되게 재밌었던 것은 이제 뭐가 있었냐면, 제가 책을 냈는데, 책이 사계절 투자법이라고 하는 책을 냈죠. 지난번 이제 금융배워야 산다에 비해서 저는 이 책이 훨씬 더 좀 쉽게 쓴 책이고, 제 나름대로 되게 좀 그 열과 성을 가지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좀 제가 썼습니다. 근데 뭐 책이 뭐 그렇게 되게 잘 팔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첫 번째 쓴 책은 한 7쇄 정도 나갔는데 얘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 그럴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어떤 분이 쓴 댓글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특별한 내용이 없을까? 저는 그걸 지금 현재 돌이켜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관습처럼 했을 때는 날씨를 예측을 더 잘하려고 하면 많은 기상청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전 자산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이제 자산 관련된 채널들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A는 뭐라 그러고, B는 뭐라 그러고, C는 뭐라 그러고, D는 뭐라 그러고, 오늘은 뭐라 그러고, 이걸 계속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이 보면 되게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저는 배웠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제가 좀 멀리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 진화의 역사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눈입니다. 이 눈을 가지고 진화론자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 눈을 갖고 창조론자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죠. 근데 눈이라고 하는 것은 여하튼지 어마어마하게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 있는 산물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생존력이 높게 만들어졌죠. 근데 제일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눈이 다르게 이제 배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초식동물들은 먹히는 대상이죠. 먹히는 대상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면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한 끼를 먹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눈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눈이 이렇게 달려서 되도록이면 많이 보려고 하는 거죠. 많이 보려고. 더 골 때리는 것은 이제 얼룩말인데, 얼룩말은 그렇게 많이 보려고 하면서도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넌 앞을 보고 넌 뒤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초식동물들의 같이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안 먹힐까라는 겁니다. 초식동물들의 기본적인 갖고 있는 생각은 모든 지표를 다 봐야 되는 거죠. 미국, 중국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도 봐야 되는 거고, 실적은 어떤지도 봐야 되는 것들이고, 잭슨홀에서 누구는 뭐라 그럴까. 그래서 항상 내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변곡점이 될 거고, 지금 현재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초식동물들에 가까운 투자 방법이죠. 근데 육식동물들은 되게 재밌는데 눈이 이제 앞쪽에 달려 있습니다. 초식동물들은 무섭지 않죠. 그래서 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잡아먹을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 우리는 투자를 어떤 마인드로 하는 것이 좋을까? 저는 투자에서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인드로 투자를 하는 것들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마인드를 갖고는 어느 정도 수준의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좀 수준에서 내가 좀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거는 약간 뭐가 필요한가 하면 육식동물의 마인드가 필요해요. 내가 제대로 분석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이제 동물 얘기를 지나서 이제 다시 인간 얘기로 돌아선다면 그때 투자에서 뭐가 더 유리할까라는 겁니다. 뭐가 더 유리할까? 초식동물처럼 하는 게 유리할까? 육식동물처럼 하는 게 유리할까? 제가 배운 바에 따르면 육식동물처럼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자에 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건데 인포메이션 레이션은 인포메이션 코에피션트 곱하기 루트 브레드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을 많이 보는 것은 루트 정도쯤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n분의 1승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를 100개 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가치는 10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근데 자료를 깊이 안다는 것에 대한 가치는 10이면 10만큼 본다는 거죠. 그래서 깊이 아는 게 중요한가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가요? 많이 아는 것보다 깊이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제 펀드 매니저라는 사람과 브로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중에서 많이 알아야 되는 사람은 브로커입니다. 펀드 매니저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자, 워렌 버핏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클 오브 컨피던스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원에 있어서 원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의 경계가 중요하다.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지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떤 지표를 봐야 됩니까 했을 때 지표를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지표를 깊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책에서 경기에 대한 지표를 썼을 때 PMI라는 지표와 경기 선행지수라는 지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지표가 두 개라서 어떤 분들은 야, 저렇게 두 개를 갖고 분석을 하는 것이 말이 되니?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그 두 개라는 답을 내기 위해서 뭘 봤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지표가 몇 개 정도 되는 지표가 있는가 하면 지표가 76만 개 정도 되는 지표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지표는 몇 개 정도쯤 되는가 하면 경제지표가 100개 가까이 됩니다. 제가 분석했던 자료는 한국 지표 100개는 제가 분석을 다 해본 것 같고 미국 지표 76만 개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100개, 200개 정도 좀 분석을 해본 것 같아요. 근데 분석을 해봤더니 가장 핵심적인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보고 뭐였는가 하면 그게 PMI 지수와 OECD 경기 선행 지수였어요. 자, 얘기를 보면 또 뭐가 나오게 되는가 하면 물가가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에서 물가 다 나오죠. 이 물가 중에 가장 핵심이 뭔가? 그놈 물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놈 물가더라. 이 자료 하나를 찾기 위해서 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뒤진 거죠. 금리, 이 많은 금리 중에서 도대체 무슨 금리를 봐야 되냐 하면 장단기 금리와 신용 스프레드를 봐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한 자료에서 고르고 골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자료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초식동물처럼 많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의 자료라도 깊이 있고 정성스럽게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기를 했으니까 샘플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매일같이 발표되는 자료 중에서 시황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황에 대한 자료를 다 보죠. 각 증권사에서 갖고 있는 시황 자료를 보면서 오늘 시장에서 매수로 대응할까 매도로 대응할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자료가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 그 중국 4대 은행은 어쩌니 저쩌니 하고 있는 오늘 8월 27일자에 속보가 떴죠. 자, 이 자료를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 자료가 굉장히 심플한데, 자, 우리 입장에서는 경기, 물가, 금리만 보면 되는데 첫 번째 중국에 대한 얘기가 떠 있습니다. 중국이 현재 자본이 부족하다는 거죠. 자본이 부족하다. 그런데 중국은 전체 시가총액에서 이렇게 은행들이 차지한 비중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은행의 수익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주식시장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 지표를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는가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중국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비중을 줄인 것이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할 수 있는 얘기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그래서 물가가 올라선다 한다 하더라도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이건 되게 좋은 시그널이죠.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진다는 말은 요구 수익률이 낮아지고, 요구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모든 자산시장에 되게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쭉 보면 미국 연준에서 한 5년 정도쯤 금리를 낮출 거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금융위기 당시 제로금리로 2015년도까지 갔으니까 2008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면 7년입니다. 그럼 이번에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 2027년까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5년도까지 있었던 것과 거의 비슷한 이벤트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장기적인 저금리가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을 들어올렸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의 제안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거 촬영하는 시간이 오후 4시인데 이 자료는 제가 언제 봤는가 하면 오전 8시에 봤습니다. 오전 8시에 보고 제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중국이 나빠지면 중국에 대한 수출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한국도 별로 안 좋겠군,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겠죠. 근데 이걸 갖다 제가 이제 그 유튜브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 편집을 하고, 이걸 보내고, 그리고 제가 뭐 중간에 뭐 딴짓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이제 그 관리하고 있는 그 카톡 단톡방이 하나가 있는데, 새로 단톡방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단톡방은 딱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 경기, 물가, 금리를 가지고 어제 어떤 일이 있었고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에 대한 얘기만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이디어인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카톡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좀 고민을 해보고 어떻게 좀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